안녕하세요. 친절한 양약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혹시 유경련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? 우리가 살다 보면 한두 번 정도는 위에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서 응급실 가는 경우가 있었던 환자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약국에 있으면서 유경련 환자분들 가끔 보는데 되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밤에 새벽에 아프셨다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. 응급실 가셔야 되거든요. 근데 응급실 가서 딱 누워 있으면 이제 수액을 꽂아요. 수액에다 무슨 주사액을 넣는데 사실 이제 진통제를 넣거든요.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처음에 약사가 돼서 이제 약국 근무를 하는데요. 뭔가 좀 어떤 사안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었는데, 그날 회식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음식을 먹고, 이제 술도 한 잔 마셨어요. 그런데 밤에 집에 왔는데, 저 깜짝 놀랐어요. 위가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가 있지? 막 쥐어짜는 거고 식은땀이 막 나고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이 허리를 펼 수 없는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날 회식을 했기 때문에 체했고 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. 위가 아프니까.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위장약들 뭐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뭐 그때 위산 억제제, 그다음에 위장 운동 조절제 뭐 이런 거 그냥 좀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. 소화제. 그냥 막 먹었어요. 먹어도 안 듣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용량 뭐 이런 것도 생각을 못 하고 하나 더 먹어보고 전혀 반응이 없어서 밤새 진짜 고생을 하면서 떼굴떼굴 굴렀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그날 그런데 좀 짜증나는 일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회식 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억울한 감정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. 말은 못하고. 그랬더니 밤새 그렇게 고생한 일이 있었는데, 제가 그런 일이 한 2번 정도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그때는, 약사 초년생이라서 솔직히 유경련이 뭔지 몰랐었어요. 그랬는데, 임상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학부 과정에서는 임상에 대한 거를 많이 배우지 않고 사실 약물에 대한 걸 주로 많이 배우기 때문에 뭐 임상 경력도 없었고, 그래서 제가 유경련인지도 모르고 그냥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나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출산을 하는데 그 통증이, 그러니까 애 출산하기 전에 한 몇 시간 동안 통증이 지속되잖아요. 아팠다, 안 아팠다, 아팠다, 안 아팠다. 그리고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들거든요.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유경련이야, 거의 유경련하고 그 산통하고 되게 비슷해요. 근육이 쪼였다, 풀렸다 하는 과정이거든요. 너무나 많이 아픈데,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유경련 때문에 오시는데,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가 아프니까 보통 가스 얼명수 같은 걸 많이 드세요. 그런데 위벽을 더 자극하는 일이거든요. 유경련은 위에 그 작은 떨림이 아주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위가 수축되는 질병이거든요. 그런데 눈 경련 많이들 겪어보셨죠? 눈 경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이 내장기관에 있는 이 평혈근이 그렇게 떨림이 있거나 위축되면 굉장히 통증으로 다가오는 건, 눈 떨리면 뭐 아픈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평혈근 통증하고 일반 피부 경련하고는 다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위장약을 많이 찾으러 오시기도 하시는데요.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니고, 이제 저는 어떻게 드리냐면, 우선은 위 보호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좀 드려요. 그리고 위의 경련을 조절할 수 있는 제제를 드리는데, 아주 고단위의 마그네슘 앰플로 나온 게 있거든요. 마그네슘 앰플을 드리고, 그리고 거기에 소염 진통제를 액상으로 된 걸 드립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통이 있을 때도 소염 진통제 먹잖아요. 이게 자궁에 염증이 생겨서 붓거나 이랬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거거든요. 그때도 소염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유경련도 생리통처럼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근육을 좀 이완시켜 줄 수 있는 마그네슘과 그리고 소염 진통제, 그리고 기본적인 위벽 보호제 같은 거를 같이 드리면, 사실 마그네슘 고용량으로 딱 드리잖아요. 그러면 한 30분만 되면
이제 좀 숨이 쉬어지는. 그러니까 약국에 들어오셔서 막 허리도 못 펴고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. 그러면 약 드시고 좀 앉아 계세요. 한 30분 있으면 괜찮아지실 거예요. 그러면 30분 되면 이제 그때 좀 이제 나가실 준비하세요. 그래서 한 30분에서 뭐 길면 1시간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그 약물 치료를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. 그래서 유경련이 아주 자주 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약국에 오셔서 미리 그 세트를 딱 준비해서 상비약으로 꼭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. 뭐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유경련이 되게 많았거든요. 꼭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. 아프다고. 그런데 그 통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새벽에도 제가 약 챙겨가지고 가서 준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응급실 가면 학생들이 저희 대학교 앞에 약국에 있는데 학생들이 이런 경우에 이제 응급실 가면 뭐 하루에도 뭐 10만 원 넘게 쓰고 와야 되고 그런데 좀 간단하게 그 관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. 그리고 내가 만약에 유경련이 좀 자주 일어난다면 미리미리 상비약으로 좀 갖다 놓으시면 그냥 뭐 몇천 원에도 그 증상을 딱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게 유경련이 평상시에 계속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스트레스가 뭔가 지속되고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이 결핍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급체하는 거랑 좀 다른 얘기거든요. 그래서 평상시에 마그네슘 섭취하시는 거 우리가 음식으로도 마그네슘 섭취 잘하면 좋은데 뭐 과일이든 뭐든 막 껍데기에 들어있고 우리가 잘 다 깎아서 버리는 음식 속에 많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 이제 더 부드러운 음식으로만 자꾸 선호되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마그네슘은 결핍될 수밖에 없고 또 스트레스가 지속되니까 마그네슘은 또 결핍될 수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에 관한 영양소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게 많이 생산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런 경우라면 내가 마그네슘이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평상시에 꾸준하게 관리해 주신다면 유경련이 일어나는 일을 좀 방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진통제 사실은 맞으러 가는 거거든요. 그리고 수액 속에 진통제 타서 주는 건데 조금 미리 상비약 준비해 주신다면 또 응급실까지 가지 않고 아주 좀 간편하게 1시간 이내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 이제 이완이 잘 되기 위해서 핫팩 같은 거를 좀 해주시면 아주 효과가 좋거든요. 이제 집에 계신다 그러면은 이제 좀 따뜻하게 뭐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렇게 핫팩 해주시고 또 일회용 핫팩들이 있잖아요. 일회용 핫팩 이렇게 살에다 붙이는, 옷에다 붙이는 핫팩 같은 걸 제가 같이 드리거든요. 이렇게 대고 있으면 한 5분 정도만 지나도 따뜻해져요. 대고만 있어도 이완하는데 도움이 된다.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고단위 마그네슘 필요하고요. 간단한 유장약, 소염 진통제, 그리고 핫팩 준비해 주시면은 유경련을 좀 빠르고 쉽게 벗어날 수 있는 팁을 좀 드렸습니다.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